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단계 행성편에 들어와서요. 행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양자리 달부터 물고기 자리 달까지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문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고 하는데, 문은 내면의 감정 세계와 무의식적인 반응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점성학에서는 우리가 현대 점성학에서 10행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달이 반드시 들어간다. 음양의 체계에서도 양의 측면에서는 태양이 있지만 음의 측면에서는 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12별자리에 해당되는 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는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양자리의 달부터 알아볼게요. 양자리의 달은 강렬한 감정 에너지, 독립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도전, 열정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은 충동적이죠. 그리고 참을성을 조절해야 하고, 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감정 생활을 하고 싶으면 충동적인 거, 참을성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자리의 달의 특징이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양자리의 달은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강렬하고요. 새로운 도전,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솔직하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든다, 하나 더 특징을 든다면 용감함이 있어요. 용감함. 그러니까 용감함을 나타내는 거, 용감함이 있고, 이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는 게 이제 양자리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즉흥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도 가지고 있고,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솔직함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용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감함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이제 양자리 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리 달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신감이 있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다라고 하고, 감정적으로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죠. 감정적으로도 활력이 넘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동기를 부여하는 게 양자리 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의존을 싫어한다라는 거. 그리고 도전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동적으로 감정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감정을 빠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가끔은 성급하고 과민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참을성이 부족하다. 감정적으로 기다림이 어려워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원하는 게 양자리 달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의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몰두해서 타인의 감정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달이 양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을 잘 안 한다, 의존성이 없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의존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 양자리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리의 달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행동하자.
그리고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살피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감정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리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많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에너지를 조화롭게 쓰려고 하면 자기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자. 그리고 조금 더 공감하자. 조금 더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양자리의 달을 위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자리 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황소자리 달 알아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달은요. 안정적이고 충실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감각적 즐거움에서 위안을 찾고요. 사랑과 관계에서도 헌신적이고 보호자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고집스럽고 또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안정감과 신뢰성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변화에 대한 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고집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융통성이 부족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적인 안정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황소자리는요. 기본적으로 흑의 원소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픽스잖아요. 그리고 흑의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흑의 원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성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환경을 원하고 물질적 감각적인 즐거움 편안함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환경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다. 여기는 제가 황소는 오감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즐거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름다움, 음식, 음악, 자연 이런 데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하고 신뢰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실함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적이고 보호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용성도 가지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실용성에 접근하고 감정적인 문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 신뢰감 있는 행동을 주고 신뢰감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느리지만 한번 감정을 느끼면 그 강도가 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황소자리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 장점으로 보자면 감정적 안정성,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흑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흑의 기질이라서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인내심도 있고 신뢰성 있는 감정 표현도 보여준다. 그리고 오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즐거움을 통한 정서적 치유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으로 보자면 감정적인 변화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라는 게 우리가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봄을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환경, 그러니까 봄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한참인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꿔주는 이것을 자꾸 요구를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계속 이걸 즐기고 싶은데 계속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고집스러운 태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나치게 물질적 안정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정적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 싫은데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감정이
계속 뭐 봄을 즐기려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제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흙의 원소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감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인내심, 감각적 즐거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 게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환경적인 변화가 싫은데 자연스럽게 환경적인 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보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변화하기 싫다, 라는 게 이 황소 자리의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만 조금 융통성 있게 유연하고 부드럽게만 움직이면 황소 자리의 달은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황소 자리가 일단은 너무나 감정을 고집스럽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게 황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환경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서 감정적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쌍둥이 자리 알아볼게요. 쌍둥이 자리 달은요. 쌍둥이 자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자리는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의 성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줘야 되는 뮤터풀, 유연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행성이 아직 우리 행성 배우지도 않았지만 머큐리라는 행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고 감정과 소통을 통한 감정 표현을 잘 한다라고 봐지고, 감정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잘한다. 그리고 공기 사인에 있기 때문에 지적이다. 지적이고 가벼운 감정 표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의 기본 성격은 감정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달은 감정적으로 반응, 변화가 빠르고 즉각적이고 감정이 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 나누고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기심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게 쌍둥이 자리이고요. 지적 추구도 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적인 자극을 중요시하고 지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에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거, 그게 이제 쌍둥이 자리의 달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머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감정을 분석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은 공기 사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고요. 감정적으로 유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죠. 그러니까 머큐리라는 행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유연성. 그래서 머큐리를 이런 데서 사용한다. 그리고 소통 능력도 머큐리가 하는 거이죠. 머큐리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면 감정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깊이를 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심층적인 관계를 조금 놓칠 수 있는 게 쌍둥이 자리 달이고요. 그리고 약간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이성적 분석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정을 회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생각에 산만해져서 감정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이
쌍둥이 자리들은 관계를 맺을 때 표면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볍게 대화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감정이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도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은 감정을 좀 깊이 탐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조금 신중하셔라.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라.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개자리 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의 달은요, 감정적으로 민감하죠. 그러니까 개자리의 달 자체는 음의 영역,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음의 별자리이고, 그 다음에 카디널 행성입니다. 여름의 시작, 그리고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적이고 보호적이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지지하는 강한 본능은 있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감정에 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해야 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자기 보호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자리의 달들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민감성으로 인해서 공감 능력을 강화해 주기는 합니다. 공감 능력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강화해 주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죠. 가정적이고 보호적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안정감을 가족이나 집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강한 본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직관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요. 자신의 감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 자기 방어적인 게 크죠. 그러니까 감정적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방어적이거나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개자리 달들은 이 애정 표현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매우 헌신적으로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자기 방어를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자리는 개의 특징을 보면 딱딱한 갑각류 안에 순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살인데 겉으로 방어 기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서 오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가장 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들한테 정말 잘해주지만 그게 이제 상처로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 딱딱한 각각류에서 딱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 또 상처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자리들은 장점으로 보게 되면 강한 직감 능력은 있거든요. 강한 직감 능력이 있고 정서적으로 뭐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력이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식처가 되어서 굉장히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족 중심적으로 가정과 친밀한 관계에 헌신적으로 움직여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단점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방어 기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각각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늘 방어 기제를 쓰기 때문에 상처 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자리에 주된 행성이 달이다 보니 이 달에
달은 이제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도 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죠. 감정의 조수처럼 기분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라는 게 계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원소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은 가지고 있다를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도 내 감정을 모를 때가 많다. 이런 것도 머큐리에 있는 제모나이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도 약간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분의 변화가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의 원소는 감정, 그래서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게 계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자리에 달을 가진 사람들은 방어적 태도를 좀 조절하자. 그리고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자.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자기 자신도 돌보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자리들이 해야 할 점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게 계자리 달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자자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달은요, 강한 감정적 에너지, 자기 표현을 중요시합니다. 타인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아낌없이 주는 성격인데 자기중심적, 자존심이 과민해집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와 겸손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사자자리 달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하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자자리 달은요, 강한 자아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적으로 자신감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표현의 극적 성향이라고 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 과장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의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연예인들도 사자자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랑과 관심을 받기 원하는 욕구, 그리고 또 하나 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욕구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자자리 태양보다 사자자리 달이요, 이 인정 욕구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자자리 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면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한다 인정 칭찬 해주셔야 합니다. 뭐 매일 잘하기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사자자리 달이거든요. 그거는 남녀 공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대 체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어디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거나 뭐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반장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좋죠.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친절하고 관대한 성향을 가지는 게 사자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자자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반에 우리 학교의 대표 이런 거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데 뭐 이렇게 가서라도 사자자리에 달을 가지거나 사자자리에 태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조직의 대표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너그러워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만 나누는 게 아니고 또 뭐 물질도 나누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헌신적이고 진짜 너그럽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잘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양의 별자리에다가 픽스의 별자리고 불의 별자리단 말이죠. 불의 별자리에 불의 성향들이 약간 자기 중심적이 많아요. 아까 양자리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도 너그러워요. 관대해요. 하지만 자기가 때로는 사자자리는 내 편, 네 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좀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당히 뭐 잘 못하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약간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자자리 달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밥 먹었냐 내지는 뭐 기분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긍정의 표현을 잘 하죠. 사자자리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자. 그래서 타인의 감정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자.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적인 안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놨지만 그 대통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비판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나만의 안정성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 극단적인 반응을 좀 자제하자. 자기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고 연습하자.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하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자. 그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사자자리의 달입니다. 처녀자리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의 달은요, 세심하고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돕고자 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기 비판이 지나치게 될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억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타인과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좀 더 유연하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처녀자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게 세심하고 꼼꼼함이 있죠. 감정적으로 매우 세심하고요. 신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데 감정적인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너무 큰 변화나 과장된 표현을 피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을 찾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기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감정적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기준이 높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석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한 거, 감정적 필요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양육적인 성향이 강하고 타인을 돌보는데 큰 만족을 느끼는 게 처녀자리 달입니다. 그러면 처녀자리 달의 장점. 너무나 분석적으로 감정도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죠. 문제 해결에 체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는요. 머큐리라는 행성을 씁니다. 그리고 음의 행성이고 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뮤터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머큐리라는 이 행성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감정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녀자리는 지나친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자기한테도 관대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친 완벽주의 나오네요. 감정에도 완벽함을 추구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감정적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죠. 때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자초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가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다라고 봐집니다. 처녀자리는요, 우리가 모든 별자리 다 똑같지만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근데 처녀자리는 지나치게 비판 분석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자리는 흑의 기질을 사용하잖아요. 흑의 기질은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감정을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흑의 기질들이 감정을 잘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너무 억제하지 말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 줄이세요. 감정적으로 유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또는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주의, 분석주의로 변한다 할 때는 다른 타인의 도움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녀 자리까지 했는데요. 30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시간 30분이 지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다 보니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처녀 자리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천칭 자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달에 대해서 했어요. 달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달은 내면의 감정을 뜻한다 했죠.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무의식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의 내면이 불과 같겠다. 열정이 많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황소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는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흙의 기질인 거 안정감, 그 다음에 안정감과 물질,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구나. 나의 내면에 이런 성향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쌍둥이 자리,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면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디론가 맨날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내면이 안정감, 진짜 안정감. 이 안정감은 물질의 안정감하고 달라요. 흙이나 황소가 갖고 있는 물질의 안정감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1단계 우리 초급 과정에서 했던 거 있죠. 그 양극성, 그러니까 이극성이죠. 우리가 말했던 이극성, 그 다음에 3대 특질, 그 다음에 4원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기질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새로운 지식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생님들 해봤겠지만 12별자리의 가장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행성편에 들어와서 태양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 태양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양자리의 문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했던 거를 전부 조합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외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12별자리 알고 지나고 10행성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12하우스만 알고 지나면 이제 거의 우리가 별자리에 대해서 반응해왔다. 그리고 이제 어스펙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겠다 하면 초급 단계에 가서요. 이극성, 3대 특질, 4원소 편을 한 번 더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알아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